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양궁 국대 선발전 3차전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선발된 남자 8, 여자 8, 이 분들이 2024년도 국가대표가 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4차 선발전은 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국가대표 됐는데 뭘 또 선발을 하냐. 선발하는 건 그겁니다. 8분을 다시 또 4분씩 나눕니다. 그래서 1군 4분, 2군 4분 그렇게 나누는데 1군 4분이 보통 이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이런 이제 메이저 경기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양궁 국가대표라고 하면은 사실은 1군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1군에 들어갔어도 4분이 다 올림픽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올림픽에 나가는 건 또 3분입니다. 정말 또 잔인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후의 3인까지 뽑혀야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큰 고비는 하나 넘겼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통과하신 분들이 2024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어느 분들이 그러면은 선발이 되셨냐?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남자 쪽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 쪽 선발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 그렇게 쭉 가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좀 이변이 발생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도. 일단 먼저 1위. 1위가 누구였냐? 이게 선발전 한 4일차까지는 계속 1위를 어느 분이 하셨냐면은 우리나라 양궁계에서 이제 메시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시죠. 김우진 선수입니다. 김우진 선수가 계속 1위를 고수를 하다가 5일차쯤 가가지고 역전이 됩니다. 누가 이 자리를 뺏었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김재덕 선수, 파이팅으로 유명했던 김재덕 선수가 1위 자리를 빼앗게 돼요. 김재덕 선수가 도쿄올림픽 당시 뭐 우리나라 양궁 사상 최연소로 나가셔가지고 금메달을 2개를 따오신 분이시죠. 상당히 이제 독보적인 분이세요. 그 김재덕 선수가 이번에도 국가대표에 또다시 이제 승선을 하게 됐는데 김재덕 선수가 양궁 선수로서의 좀 꿈을 확고하게 키웠던 게 계기가 뭐였냐면은 리오 올림픽 당시에 김우진 선수의 모습을 보고 나서였다라고 해요. 자신이 동경하던 분을 뛰어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말 이게 놀라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위는 이우석 선수입니다. 2위가 김우진 선수, 3위가 이우석 선수인데 이우석 선수도 나름 스토리가 있죠. 2018년도에 있었던 자카르타 팔렘밤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전에서 개인전 결승전에서 김우진 선수하고 맞붙었어요. 여기서 깨지는 바람에 이우석 선수가 그때 상무에서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은퇴가 아니죠. 조기 전역이죠. 조기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습니다. 하지만 이우석 선수는 김우진 선수를 원망하진 않았고 오히려 김우진 선수를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따라잡아서 뛰어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바짝 따라잡아가지고 3위로 이제 이우석 선수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위는 서민기 선수인데 아직 세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계명대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현대제철로 옮겼는데 현대제철에 계시는 분이 그 유명한 오진혁 선수님 끝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현대제철로 옮기게 됐습니다.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팬들 사이에서는 종종 리틀 오진혁이다 그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서민기 선수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제 주목받았던 선수입니다. 양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이제 국대 승선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2군에 승선을 했었어요. 올해 이제 아마 1군에 승선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냐면 오진혁 선수님인데 전 솔직히 좀 감동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진혁 선수님이 저보다 연세도 한 3살인가 더 위시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40대 운동선수가 현역으로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애지간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현역으로 뛰는 것도 힘든데 국가대표에 선발을 한다. 더군다나 이 양궁처럼 그렇게 경쟁이 살벌한 곳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진혁 선수님이 전반부에는 계속 3위권 내에서 3, 4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상위권을 찍으시길래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5일차쯤 가니까 확실히 좀 이제 체력이 떨어지셔서 그런지 밑으로 진짜 확 주저앉더라고요. 8위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끝나시는 건가라고 했었는데 와, 8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진짜. 오진혁 선수님은 그 부상 리스크도 정말 엄청나신 분이고 처자도 거느리시고 있기 때문에 육아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바쁘실 테고 더군다나 연세가 원체 이제 운동 선수로서는
고령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이나 나머지 이제 운동 능력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처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달고서도 어쨌든 국대에 승선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오진혁 선수님이 국대 1 군에 들어가실지 그리고 또 이제 파리 올림픽에 나가실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지 될 문제이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신 것만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경이로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남자 국대 쪽에서는 대략 이렇게 이제 선발이 되셨고요. 자, 여자 국대 쪽. 여자 국대 쪽이 정말 다이나믹했는데 1 위는 별로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1 위는 그냥 부동의 임시현 선수. 그야말로 이제 침대 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물론 본인은 편안하지 않으셨겠지만 보는 사람은 편안했어요. 진짜 압도적으로 1 위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흡사 2021 년에서 2022 년도에 안산 선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안산 선수님 기세가 거의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기세가 대단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거 분명히 국대 승선하실 거고, 파리 올림픽 나가서 진짜 어쩌면은 이 3가당도 한번 또 노려볼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국대 선발전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날아다닌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보이신 분이 임시현 선수입니다. 그다음에 2 위는 살짝 좀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를. 최미선 선수 리오 올림픽 챔피언이었죠. 지금 챔피언분들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여자 쪽에서는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챔피언 출신이 바로 이 최미선 선수죠. 리오 챔피언이시고 그 뒤로 잠깐 슬럼프가 와 가지고 도쿄 선발전에는 결국 이제 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2022 년부터 다시 이제 재기에 성공을 하시면서 23 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좀 포텐이 다시 터지셨어요. 그래서 '아, 저분 내년에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2 위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전반부만 하더라도 한 중간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순위가 '아, 이거 파리 안에 들어올 수 있나?' 걱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4 위로 오해진 선수, 살짝 좀 떨어지긴 했지만 순위가 임시현 선수하고 초반에는 이제 1-2 등을 좀 경합을 하기도 했었죠. 오해진 선수가 광주여대 최신의 멤버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멤버죠. 양궁 명가 중에 하나잖아요, 광주여대가. 그래서 기법의 최미선, 안산, 어쩌면 이제 오해진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파리 올림픽 나가서 또다시 챔피언의 영광을 누릴지도 모를 일이죠.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사실 제가 또 주목했던 선수가 염혜정 선수였는데 뭐 같은 인천 출신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대단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경희대 팀이죠. 염혜정 선수가 원래는 거의 상위권에 계속 계셨고 1 등도 좀 찍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미끄러지더니 안타깝게도 9 위로 지금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대 선발에는 이번에 좀 고배를 마시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8위권 안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가연 선수. 이가연 선수가 비운의 이제 에이스인데 2022 년도 국대에 선발이 되셨어요. 그것도 1 등으로 선발이 됐거든요. 1 등이 이가연 선수, 2 등이 이제 안산 선수님이셨는데 이가연 선수가 그때 선발되고 난 다음에 원래 22 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해는 대회가 그렇게까지 메이저급 대회가 없었습니다. 올림픽도 없어, 세계 선수권도 없어, 아시안 게임도 없어. 그래도 월드컵만 있어 가지고 그냥 월드컵만 나가셔 가지고 그게 좀 비운의 에이스셨죠. 이번에 어쨌든 파리 안에 들어온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파리 안에 들어온 데 성공을 했던 이은경 선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죠. 그래서 이은경 선수도 어쨌든 이번에 들어오면서 다시 또 이제 부활의 신호탄을 올린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락하신 분 중에서 강채영 선수 이번에 탈락을 하시더라고요. 강채영 선수가 탈락을 함으로써 도쿄올림픽 챔피언 3 분은 다 탈락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국대는 완전히 세대 교체가 거의 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탈락하신 분들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강채영 선수는 좀 나이가 있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민희 선수나 안산 선수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다음번 올림픽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이한 선수.
김이한 선수가 처음엔 '누군가.' 했어요 이게. 아니 광주은행이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누구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김민서 선수가 개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민서 선수가 광주여대 광주은행 라인으로 해 가지고 안산 선수님 직속 선배죠. 1년 선배입니다. 항상 이 국대 선발전에 이렇게 출전을 하실 정도로 계속 실력은 좋으신데 뭔가 이제 아쉽게도 2%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탈락을 하셨는데 뭐 다음번에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또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좀 믿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자 국대 선발전 요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광주 여대 감독님이 김성은 감독님이세요. 그 김성은 감독님이 이제 다시 실업팀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광주은행 팀입니다. 텐텐 양궁단이라는 팀인데 보통 이제 광주 여대 제자분들이 졸업을 하면은 광주은행으로 그렇게 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딴 팀에도 종종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경북일고나 계명대 나오신 분들이 예천 군청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이게 양궁 업계도. 그래서 이제 광주은행, 광주여대 여기가 이제 같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성은 감독님이 이제 다 같이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제 이때 3차 선발전에서 김성은 감독님 제자가 4 분이나 나가셨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최미선, 김민서, 안산, 오해진 이렇게 4 분이 나가셨는데 그 4분 중에서 2 분이 이번 국대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아마 선수분들 못지않게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던 게 김성은 감독님이 아니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3차 국대 선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이제 4차 선발전 남아 있고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좀 어느 분이 파리 올림픽에 나간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이제 선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간의 이목을 끌 만한 부분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도쿄 올림픽 챔피언 3 인방이 전부 다 퇴장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대가 개막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은 혹시라도 최미선 선수가 1 군에 포함이 안 되신다면은 어쩌면은 다음번 올림픽 멤버도 올림픽 경험이 없는 분들만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라인업이 짜여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뭐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양궁 선발전은 공정하고 또 살벌하기로 정말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분명히 엄선된 최정예들이 나가시는 거고 그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어야죠. 분명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퇴장하시게 되는 도쿄 챔피언 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좋아하는 선수분들이었고 나름 또 팬이었는데 많이 아쉽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장민희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케이시 코폴트 선수 꺾고 금메달 따신 거 정말 참 그것도 짜릿한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장민희 선수도 이번에 탈락을 하게 됐고요. 강치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주장 역할을 맡으면서 팀의 기둥처럼 그렇게 계셨던 분이죠. 하여튼 이번에 또 이제 탈락을 하시게 되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존경하는 안산 선수님이 탈락을 하신 게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저는. 안산 선수님은 뭐 또 어떤 감정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장혜진 선수가 그랬거든요. 장혜진 선수가 18 위로 탈락을 하셔 가지고 진짜 레전드 선수셨는데 그렇게 이제 탈락을 하셔서 많은 양궁 팬들이 좀 이제 아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안산 선수님도 좀 이제 그러하고 좀 비슷한 전철을 밟으시는 셈이죠. 다만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좀 연배가 있으셔서 은퇴 수순을 갔다면은 안산 선수님은 아직 이제 젊으시니까 다음번 기회가 또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기회가 더 남았으니까 특히 내년에 25 년에는 광주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이거 유치한 데 홍보대사로 안산 선수님이 또 활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산 선수님 입장에서는 올해 올림픽 못지않게 아마 내년 세계 선수권 대회도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올해 재충전 잘하시고 내년에 국대에 다시 또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안산 선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용기와 헌신 그리고 궁술의 그 길을 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발전에서 참여하셔 가지고 고생하셨던 이제 다른 선수분들도 응원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편향적으로 또 한 분만 또 응원 드리기는 그렇고 탈락하신 분들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